3월 18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수 공방 속에 주목할 만한 4가지를 뽑아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영증권입니다. 중소형주 펀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증권은 한국 증시의 파티는 언제쯤 시작될지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로스투자증권은 3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수급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코스닥의 역설, 주가 강세와 낮은 실적 기대치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1월처럼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LIG투자증권은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속도 조절은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기회를 노려볼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좀 펀더멘털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수 공방 속에 주목해줄 만한 4가지를 뽑아주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내적인 악재들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의 갭 메우기 시도가 재차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4가지 포인트에서 좀 종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급 부담으로 부진했던 이 대형주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를 고비로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부담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또 주요 지지선이 60일선에서의 하방 경직성도 좀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이 대형주 내 종목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컸던 업종들이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출주들의 경우에도 이 원화 강세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갤럭시 S4의 출시에 따라서 IT 부품주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과 케이스 업체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둘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끝으로 4번째는 이 코스닥 시장이 중장기적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종목별로 매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이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했고요. 또 높은 변동성과 실적 불안정성 등의 불확실성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코스닥 시장이 좀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수급보다는 펀더멘털에 좀 주목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지난 1월과 2월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을 나타냈던 원인은 엔화 약세와 이익 추정치 하향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디커플링의 원인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원인은 외국인 매도에 따른 이 수급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주 외국인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0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올 들어서 주간 단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 원인을 이 신한금융투자는 뱅가드에서 뽑고 있습니다. 뱅가드가 이 상장 지수펀드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한 것, 그리고 오늘이죠. 이 18일부터 뱅가드가 운영하는 펀드 내 주식 편입 비중의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데요. 이 2가지 팩트로 인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매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입니다.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두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매도했던 20개의 상위 종목 중에서 이익 추정치와 PER을 고려했을 때 이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토로스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3월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를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이 미국의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를 개최하는데요. 여기서 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로스 투자증권은 올해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경우에 고용과 소비, 주택 시장 등에서 좀 개선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전망하는데요. 먼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질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분야는 좀 임금이 낮은 분야에서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양적 완화가 종료되게 되면 소비 심리가 다시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모기지 금리가 반등하면서 이 주택 경기의 좀 개선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게 되면 이 금리가 더 반등하게 되면서 주택 경기가 더욱 둔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적어도 좀 올해 말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